자, 보자. 가울차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첫 단원에 들어가야 될 곳이 동적 평형이란 단원이다. 응? 그러면 동적 평형을 들어가기 전에 얘들의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다. 조건. 동적 평형. 반대말이 뭐겠냐? 그렇지. 정적 평형이야. 뭐가 있겠냐? 물리. 열평형이지, 놈아. 열평형은 중학교 때 너네 배웠지? 열적 평형이라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섞었더니 미지근한 말이 돼요.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열이 이동해, 안 해? 그치. 안 하지. 반응이 끝나잖아. 얘는 해. 그래서 3대 필수적인 질문으로 맨날 나온다. 자, 동적 평형의 의의. 외워. 첫 번째.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알겠지? 정반응 속도하고 요렇게 생긴 걸 정반응 속도라고 그래.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요렇게 생긴 거. 그럼 무슨 뜻이냐고? 멈추지 않아. 움직인다는 얘기야. 계속 반응은 ing다. 특별히 해봤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애들이 잘해오더라고. 알았지? 스탑이 아니야. ing다. 알았냐?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라고 그래. 누구 하나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 때문에 너네가 자꾸 틀리냐면 1단원 때문에. 1단원은 한계물질이라는 게 있잖아. 양적 관계에서 0이 될 때 뭐 이런 거. 얘들은 절대 0이 되지 않아. 공존해. 알았지? 이거 계속 되뇌면서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가역 반응을. 위에 게 정반응이고 아래 게 역반응이면 좌측에 무슨 물이 있겠어? 반응물이 있고 우측에는 생성물이 있게 되는데, 요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반대로 갈 땐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다. 알았지? 반대로 갈 땐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표시는 뭐일 때로 봐라 이거지. 정반응일 때로 보자. 이런 약속이야. 약속. 알겠지? 그러니까 생성물은 역반응이 진행되면 무슨 물이 될 수 있다? 반응물이 될 수 있는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초기부터 출발해. 그럼 생각을 해봐. 맨날 패턴이 이거라니까. 자, 내가 변신해서 얘가 될 거야. 내가 변신해서 얘가 될 거야. 내가 초기에 10명이 있었어. 그럼 내가 하나 변신해서 얘로 되면 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9명. 그럼 쟤는 몇 명? 1명. 그지? 하나로 돼. 욕심부리지 마. 그 다음, 내가 또 두 번째가 변신해서 쟤가 되면 나는 8명이 되지. 쟤는 2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5명이 될 때 쟤도 5명이 된다고 치자고. 알았지? 그러면 그때가 평형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 변할 때 쟤도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5명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반응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속도가 똑같다고. 슝, 슝, 계속. 그러니까 나는 계속 5명, 쟤도 5명. 겉으로 보기엔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해 갔어? 그러면 자, 초기 때부터 생각을 해봐. 반응물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되냐? 주냐, 느냐? 반응물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줄고, 생성물은 이런 경우야. 이거 이해 가지? 그래서 여기를 안 틀려, 애들이. 틀리면 어른이야. 알았어?
애들은 안 틀린다고.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 없지? 되고 싶구나. 틀려. 그럼 어른 되는 거야. 병신 같은 어른. 알았어? 다시. 요 두 개가 뭐라고? 키포인트야. 알았지? 그 다음. 가역과 비가역이 있는데, 가역이 이렇다면, 비가역은 뭐겠냐? 이거야. 역반응의 표시 없어. 이런 가역 반응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비가역이 독특한 경우인데 어떤 것들 봐. 타는 거. 다시 말해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이 나오는 게 연소야. 그 너희들이 숨 쉬잖아.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어떻게 분해시키잖아. 에너지를 얻고. 그런 건 호흡이라고 하지. 하지만 포도당을 태우면 빛과 열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인 거야? 빠른 반응이라는 거야. 빠른 반응들이 보통 비가역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얘가 발생하는 반응이있지. 이런 걸 금속 반응이라고 한다. 금속에 산을 떨어뜨리면 염이 생기고 수소가 발생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요거 아마 니네 산염기 배웠지? 다 학교에서. 안 배웠어 아직? 아레니우스 산의 특징이야 이게. 자, 다시. 기체가 발생하면 이 기체는 가만히 있지 못하지.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얘랑 접촉해서 다시 역반응 일으키기가 어려워. 팔팔한 놈이 생기면.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 또 하나. 1단원에서 탄산가슘에 산을 떨어뜨리면 누가 발생한다고 그러지? CO2 이런 것들,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방해석에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 이런 반응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비가역 반응도 많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들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누굴 만들어? 물을 생성하는 반응. 그 다음에 앙금 생성이라는 게 있어. 참고적으로 니네 앙금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중학교를 야간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 정도는 알지. 염화은.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학교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자, 속눈샘 치고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 안 나오면 뭐 좋은 거죠. 얘를 외워놔. 외우기 어려우면 안 쓰겠지 내가. 얘들이 만나면 바로 앙금이야. 알았냐? 바륨이지. 이거 칼슘이지. 황산이지. 탄산이지. 알겠냐? 박하사탕 외워놔. 무슨 색깔이야 박하사탕이? 얘들이 흰색 앙금이야 모두. 알았지? 요거만 알아놓으면 만약에 나왔을 때 이게 있으면 나머지가 다 구경꾼이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수산화 바륨하고 물군황산을 반응시켰어. 그럼 이거 염기고 이거 산이거든. 그러면 빠사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거야 이거. 앙금 침전 반응의 중화 반응. 둘 다 일어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거 빠사네 라고 알면 되는 거지. 앙금 침전 반응. 알았지? 이런 것들은 비가역이다 라고 알아두면 좋겠어. 알았지? 예전에 늘 고등학교 애들 때 이거 배웠다고. 근데 지금 니네 안 배우잖아. 너무 좋은 거죠. 과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어려워야 쌤이 먹고 사는데. 이걸 왜 들어와? 다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동적 평형을 배울 거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바로 상평형이야. 자, 이거 잘 봐. 상이 뭐냐고? 상태. 상의 변화가 상태 변화. 곧 무슨 변화? 물리 변화거든, 물리 변화. 알겠어? 그러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우리 요거 배운다. 상변화 중에. 그리고 누구 배우느냐? 봐라. 얼음. 얘는 뭐야? 물. 이건 누구지? 수증기. 요거 배워. 요거. 상변화인데 이거 배워.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브로민 같은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것도 나올 거야. 근데 다 물과 수증기로 알면 되는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 사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 그림이 정말 잘못된 그림이거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봐라. 물이 있고 거창하게 쓸게. 거창하게. 엄청 거창하죠. 물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L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얘가 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증발이라고 불러요. 됐죠? 증발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하죠? 응축이라고 불러요. 액화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서는 응축이란 말을 써요. 일단 출제자하고 말귀를 맞춰봅시다. 증발, 응축. 그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비커에 넣고 실험을 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닫힌 개라고 해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닫힌 개라는 게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는데 물질과 에너지적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립개는 모든 게 차단된 거예요. 에너지도 차단되고 물질도 차단되고. 근데 닫힌 개는요 물질만 차단되고 에너지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열린 개는 모든 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계랑 외계 있죠. 외계 알죠? 외권. 이게 열린 개예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이 못 나가는 거. 쏘리. 닫힌 개요. 알겠죠? 열린 개는 에너지며 물질며 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기권, 수권, 직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열린 개예요. 에너지하고 물질이 다 이동하니까. 알겠지? 아, 고립개는요. 실제로 고립개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우주도 끝이 있다면 그게 고립개가 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말 실험을 제작할 때 스탠다드한 실험을 할 때 뭐랑 같냐면 너희들이 책을 처음에 쓴다고 생각합시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럼 뭐 쓸 거예요? 동화를 쓰겠죠. 동화가 바로 고립개입니다. 표현해. 뭐냐? 악과 선이 확실하거든요.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확실하게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닫힌 개가 돼요. 그죠? 악인한테도 동정이 가는 거죠. 그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백설공주가 이상하게 원본은 딴 거래요. 막 이런 거. 신데렐라가 막 칼로 막 다리를 잘라갖고 신발을 막 넣고 막 그래요. 언니들이.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대가 넘어오면 열린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이비 종기에 껴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거, 고립개는.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이 왜 이 비커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렸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저 상평도 동쪽 평형이잖아요? 그럼 뭘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일정할 때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을 담을 거예요. 자, 물의 높이를 잘 보세요. 물의 높이. 처음이에요. 초기. 그럼 여기에 수증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누구만 있다? 얘만 있는 거야. 물만. 그런데 열은 들어와. 에너지는. 그럼 얘가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화살표 잘 보세요. 제가 몇 개 그렸어요? 3개 그렸습니다. 이걸 증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증발의 속도는요. 사실 온도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또 하나 받는 게 면적입니다. 알겠어요? 증발 속도는 되게 면적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면적에 대한 얘기를 좀 접어두세요. 화원은 면적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를 보면 면적이 줄잖아요. 줄면서 그런 거 고려하지 말라고요. 꼭 재수생애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온도에 의해서만 증발 속도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일정하면요.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외우세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어디서요? 상평형에서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세요. 온도가 떨어지면 속도도 떨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도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비례 관계는 아니에요, 또. 그냥 여러분들은 화원을 만든 교육부의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딱 지킵시다. 알겠지? 다시, 얘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뭐가 생겨요? 그래. 수증기가 생기면서 물이 좀 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약간. 그러면 증발 속도는 어떻죠? 그대로예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응축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더 그리기 싫어요, 선생님. 왜? 귀찮다는 얘기죠. 동적 평행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자, 얘 화살표는 여전히 길이와 개수가 똑같겠죠? 얘는 몇 개가 될까요? 하나를 따지면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같습니다. 이게 동적 평행이에요. 알았지? 물의 높이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봐요. 이쪽으로 진행할수록 물이 결국 뭡니까? 반응물이잖아요. 그죠? 반응물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수증기 이건 누구예요? 생성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뭔 지랄을 떠느냐? 막 나가기로 했어요, 저도. 물분의 수증기 값은 어떻게 된다? 점점점. 물분의 수증기 값은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수증기분의 물값은요. 이렇게 해요. 뇌도 쫄지 말라고요. 알았습니까? 이 말을 그렇게 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딱 그리면 이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의 조건은 뭐라고요? 온도가 어떻다고요? 이 조건이에요, 이게. 온도가 일정 조건이. 그러면 이게 무슨 속도라고요? 증발 속도라고요. 증발 속도. 일정하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속도고요? 응축 속도. 이렇게. 그럼 여기 오면 도달하죠? 그럼 요 사이를 진짜 많이 질문을 해요. 요 사이. 요 사이에서 물의 양은 어떻게 되냐? 줍니다. 수증기 양은 어떻게 되냐? 늡니다. 수증기분의 물은 어떠느냐? 값이 작아집니다. 이런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요거 이후에, 요 시간 이후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멈췄어요. 맨날 나와요. ing. 반응은 멈춰 있다니까요. 맨날 나와서 뚝까 X 쳐버리면 돼요. 알았습니까? 저기에서는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T초 이후에는 일정하다가 답이고요. 맨날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평형은 지금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다 맞을 확률이 99%예요.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숙련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중간에 온도도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알았어? 근데 그거는 경험치로 쌓으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운 쪽 문제를 더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어때요? 이게 멘탈이 나가셨거나 아니면 니네가 전교생 100명인데 90명이 다 100점을 맞은 거죠. 1학기 때. 아, 이거 어렵게 내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야, 우리 학교는 무난하다. 그러면 여긴 쉽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느 경계선까지만 딱 알고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은. 알았지? 전체 부분에서 얘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 정도다. 알았죠? 문제를 풀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기 바랍니다. 상평형 이해 갔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용해평형입니다. 용해평형. 자, 용해평형은 여기서 약간 말도 안 되게 쉬운 건데 평소에 생각을 안 해둔 덕분에 갈팡질팡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용해 속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용매의 양이나 그죠? 그런 거에 따라 용해 속도가 달라져요. 표면적에 따라서. 다시요. 소금 덩어리를 넣을 때하고 소금 가루를 넣을 때하고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가루가 빠르겠죠. 표면적이 넓으면 빠릅니다. 당연히. 이해 갔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엔 빠르다가 나중에는 면적이 좁아지니까 줄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안 내요. 속도에 대한 문제는 아까 상평형밖에 안 나옵니다. 알았지? 하지만 용해평형에서 주구장창 묻는 건 평형 이후를 많이 물어봐요. 평형 이후. 그럼 뭐 물어보겠어요? 멈춰있다. 뚝 때려야죠. 틀린 겁니다. 멈춰있다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도대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뭐가 같느냐? 이게 같습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그럼 이게 무슨 반응? 정반응의 속도일 거고요. 이게 무슨 반응? 역반응의 속도겠죠. 결국 용해 속도라는 건 용질이 용매에 섞여 들어가는 속도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출발이 뭡니까? 용질 덩어리인 거예요. 용질 덩어리. 그러면 나중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용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액.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질이 덩어리로 있다가 용매에 섞여 들어간다. 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막 외우면 외워지지 않아요. 용질이 있다는 건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도 있겠죠. 그래요. 지금 니들 4명이 우리는 사공주야 이러면서 우리 결혼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집도 가까이 있고 막 이렇게 살자고 해요. 나경이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 속도죠. 그 속도. 이 아이가 여기 덩어리를 뚫고 나가는 속도. 그러면 웬만한 뭐 이쁜데 이러면 얘가 좋아요 하고 달려오겠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니들끼리의 우정 힘보다 더 센 무언가 있어야 니들이 움직여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들 간의 인력, 그리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남자들도요 지들끼리 우정 의리 있어요. 용매도 용매 간의 인력이 있고 용질도 용질 간의 인력이 있는데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셀 때 이들이 헤어지고 서로 섞이게 됩니다. 알았죠?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용질 덩어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평형에 도달해도. 알았습니까? 왜요? 얘가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 자, 얘 좋아갖고 떠나고, 얘 좋아서 떠나고. 그랬더니 니네 둘만 남았어. 근데 얘가 다 좋아. 탁 붙어. 너 왜 그래? 헤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좋아갖고 나가냐? 인간은 그렇죠, 거의. 인간은 맨날 바람 피는 놈 바람 펴요. 근데 이제 인성아 나오고 이제 뭐 저기 누구냐? 너 수아도 나오고 막 누구는 막 나가. 얘 나갔던 애가 다시 또 들어오고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갔던 애가 들어왔으면 또 걔가 나가고 이게 아니라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똑같아서 덩어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알았지? 그게 동적 평형인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애들이 헷갈려요. 봐봐요. 이 물에 제가 소금을 넣었어요. NaCl 23짜리를 넣었어요. 얘가 무슨 용액이냐면 포화용액이래요, 여러분. 이거 동적 평형일까 아닐까요? 여기 앙금 하나도 없어요. 동적 평형일까 아닐까요? 앙금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니들한테 제일 쉬운 건 이렇게 주면, 시험 문제 주면 이거 포화용액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속도와 이 속도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동적 평형 상태다 알죠? 근데 얘도 포화용액이래요. 근데 용질이 안 보여. 이게 어디 선상이냐면 이 선상이거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물 100g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이 포화용액 선상이죠. 그죠?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 온도에서 얘보다 밑에 있으면 불포하고 위에 있으면 과포하잖아요. 아, 여기서 또 어떤 친구 질문하대. 근데 이거 과포 아니에요?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과포화는요, 이런 상태예요. 용해도에서는 있잖아요. 용해도에서는 봐. 불포하면 이런 거 이해 가죠? 용질이 하나도 없는 거지. 포화, 이거예요. 과포화, 이겁니다. 말 그대로 과포화란 얘가 남자 좋아서 갔는데 그 남자 얘도 좋아 같이 가서 붙는 거죠. 과한 거죠. 1대1인데 얘까지 가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지원아 임마! 그럼 얼른 가는 거지 원래처럼.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과포화는요 어떤 거냐면 이 정도 불포화 상태에 있던 놈을 확 여기까지 떨어뜨렸더니 애들이 미쳐 복귀하지 못하고 남자는 팔짱 끼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도 팔짱 끼고 있어. 뭐지 이건? 그러고 가는 거죠. 순간적인 상태예요. 과포화. 그래도 과포화 용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용액이에요. 충분한 그 온도 포화 상태 이상이 녹아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손톱을 긁을게요 하면 그러듯이 칼로 비커 옆을 드르륵 긁으면 쫙 쏟아져요. 필요 이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요만한 결정 하나를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면 덩어리가 돼요. 막 걔들이 달라붙어갖고. 알았어요? 그럼 이제 봐봐요. 포화 용액이라는 상태를 니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응? 당연하지. 공존하니까 포화 상태 끝 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화 용액이래요. 이것도 동적 평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용액에서 나타난 중요한 성질입니다. 포화 용액이라 함은 용의 속도와 속출 속도가 똑같아서 얘가 용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용해되는 거야. 근데 또 나와. 근데 바로 또 용해되고 또 나와. 바로 용해되고.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상태도 포화 용액도 동적 평형에 해당한다. 늘 수준에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가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떠도 포화야? 그러면 동적 평형이구나라고 알아두고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 얘들 시험 문제는 누가 나오느냐? 제가 왜 얘를 써줬겠어요? 잘 보세요. 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자, 포화 상태죠? 얘를 넣는 거예요. 동위원소죠. 24짜리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집어 넣으면 알겠습니까? 여기에 덩어리가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좀 커지겠죠?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물 속에 Na 24짜리 이온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가만 안 있는다. 23짜리 나트륨 이온도 있고 23짜리 나트륨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안에는 23짜리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 속에 역시 23짜리 나트륨. 여러분 덩어리라고 나트륨 아니에요. NaCl이기 때문에 이온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변화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건 녹는 건 소금물 그건 쉽게 하면서 이거 공부할 때는 화학적인 변화 이지라고 앉았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화학결합에서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건 무슨 변화예요? 그럼 애들이 물리변화 잘해. NaCl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화학변화 이지라래요. 똑같은 말인데 NaCl은 그 자체가 양이온 음이온이야. 바짝 붙어 있다가 좀 떨어진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근데 NaCl의 궁극적 힘이 뭐예요? 정전기적 인력이죠. 전기력은 떨어져도 작용한단 말이야. 약해진 거지. 정말 얘가 화학 변화가 되려면 나트륨하고 염소 기체로 나와야죠. 그치? 그래서 얘들은 지금 여기도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그 와중에 24짜리 Na 플러스 이온가 붙어 있는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요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만 나와요. 숙련 문제에서 가끔. 이해 갔죠? 용해평형. 다음. 이거 학교 배운 사람 손들어요. 빨리. 화학평형 배운 학교. 역시 별스럽지 않죠? 여러분 얘를 한번 짱짱하게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들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은 푸는데 한참 걸려요.
알겠어요? 그것도 풀고 나서 그런 거 있죠. 확실하게 안 풀면 그 다음 문제 풀면서 걔가 자꾸 눈에 밟히죠. 뭐 그렇게 답을 적어놓고는 갔지만 계속 왼쪽 눈은 이거 보고 있고 오른쪽 눈은 문제 풀고 있고, 그죠? 그러면 뒤 문제에 영향을 주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학 평형은 앞에서 봤던 상평형과 용해평형과는 다른 놈이에요. 하나 다른 거 보여줄까요? 이건 맞아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아진다는 것도 맞고요. 공존한다는 것도 맞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요 정도쯤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거예요. 평형 도달 시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쯤에서. 왜요? 농도의 변화가 더 이상 없죠. 그리고 공존하죠. 그 요 정도쯤을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시간과 속도를 그려보면 있잖아요. 이 시간 그대로 내릴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속도예요? 이게 무슨 속도고요? 좀 다르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가 자꾸 줄면 속도는 줄어요.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생성물의 농도는 자꾸 늘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걔네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서 만나요. 또 하나, 이 그래프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N2O4가 무색입니다, 여러분. 무색. 얘가 젓갈색이거든요. 처음에 반응을 할 때 얘는 없었어요. 그러면 진해요, 색깔이. 진하다가 점점 반응의 평형에 도달을 거의 하면 처음에 색깔보다는 옅어져요, 색깔이. 왜? NO2가 주니까.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볼 때 생성물이 양이 많죠. 그럼 얘는 많이 옅다고 하고, 꼭 이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축 농도를 그릴 때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NO2고 N2O4. 이래버리면 이 정도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얘는 훨씬 진하다는 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NO2 양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았어요? 반응이 진행됐을 때 0을 잘 보세요. 0. 0일 때 있다 없다죠. 있다 없다. 있는 애가 반응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반응물은 항상 어떻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다. 아, 이거 없어도 아, 이게 반응물이고 이건 생성물이야.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 거지.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니까. 이해가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얘를 식을 세운다. 얘를 식을 세워. 자, 이랬을 때 얘가 5만큼 있다고 하자. 반응 전에. 얘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5몰 농도가 있다고 쳐보자. 5몰 농도. 그래서 얘를 반응을 시켰어. 자, 이게 1단에서 우리가 봤던 전반후 시기야. 얘가 분명히 반응을 하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3몰 농도가 된 거예요. 3몰 농도. 그러면 요 선 있지. 이 선이 바로 뭐야? 개몰이죠. 부는 안 와요. 기체가 아니니까. 사실 저거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써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부피비까지는 따라가지 맙시다. 개수비, 몰수비라면 개수 몇 대 몇?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얼만큼 반응을 했겠냐? 이만큼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남았다고요. 그럼 얘가 얼마 생길까요? 이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만큼 있다고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쓰여지나 봐요. 없던 애가 평형에 도달하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1이 된 거예요. 없던 애가 1. 이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얘는 처음에 얼마였는데? 5였는데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니까 얼마가 됐죠? 3. 그럼 이거에서 뭘 할 수 있죠? 봐요. 요렇게 반응물이 줄어든 양, 생성물이 늘어난 양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개수비. 2대 1.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이 뭡니까? 전이 이 값이에요. 0일 때, 시간 0일 때. 얘 반응, 생성물 0인데 반응물은 5예요. 이게 전. 그 다음에 후가 뭐예요? 도달했을 때. 3, 1 쓰는 거죠. 3, 1. 그럼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생겨내 나오잖아요. 대부분 얘는 위에 나오겠죠. 그대로 올리면 되니까. 0이니까. 아, 얘들이 개수가 이거구나 라고 찾는 거지. 봐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A2 기체가 있고요. B2 기체가 있습니다. 얘들이 AB3 기체가 되었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 합시다. 얘들이 그래프를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고요. 이게 농도입니다. 자, 여기가 얼마인 거 아니? 한 4라고 하고요.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2, 1로 놓으면 자, 하나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다 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색이 누군 거 하니? 빨간색이 B2였어요. B2 몰농도. 알았습니까? 빨간색이 B2 몰농도고 노란색이 A2 몰농도였던 거예요. 다음에 파란색이 AB3. 일단 여러분 없던 애가 0초에서 나타난 애. 나타난 애가 이거 생성물인 건 알잖아요. 그럼 이 둘이 반응물일 거고. 이거 안 써주면 문제 못 풀죠. 그럼 여러분들을 잘 보시면 이걸 그대로 옮기잖아요. 보세요. A2, B2, AB3 놓고 개수 모릅니다. 반응 전에 A2는 얼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다고 놓고 B2는 얼만큼 있었죠? 4만큼 있어 놓으면 이거죠. 얘들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반응을 할 거다는 거죠. 반응 후에 보니까 A2는 얼마 남았다? 1. B2 얼마 남았다? 1. 이해 가요? 그래서 얘 얼마 생겼어요? 2. 이게 이 그래프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다? 반응을 한 놈들이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계수비예요. 얼마 반응했어요? 1 반응했고 얘는 3 반응했고 얘는 2가 생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값이 그래서 1대 3대 2인 거예요. 얘들이 1대 3대 2 이렇게. 근데 이 값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4가 얼마가 됐어요? 1이 되었네. 그래서 B2 앞에 계수는 뭐다? 3이고 이렇게. A2가 1이 되었네. 그럼 계수 1이고. 얘가 2가 되었네. 그럼 계수 2고. 이걸로 찾는다고. 알았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이 없어요? 자, 기본적인 건 알아두세요. 기본적인 건. 알았지? 어차피 이거는 아주 재밌게 화투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투 선택 다 하셨죠? 투는 화투만 화원과 연계됩니다. 나머지는 다 연계 하나도 안 돼요. 화투는 화원에 있는 내용을 더 깊게 가르쳐줘요. 근데 생투나 지투나 물투는 전혀 다른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대부분 화원을 수능에 선택하는 애들은 화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화투를 하면 화원을 더 잘해요. 알겠어요? 유일하게 연계되는 과목이에요, 화투가. 지금 셀을 한 거예요, 셀. 영업. 됐죠? 지금 이게 화학평형이니까 화학평형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줄어든다 반응물, 늘어난다 생성물, 얼마큼 줄어서 계수비. 요거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가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겠지? 이쪽은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 평형에 대한 설명인데 누구 평형입니까? 화학평형이죠. 자, 보세요. 생성물만 존재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존, X입니다. 반응이 멈춘 상태다. 그대로 나오죠. 뚜까 팰 거 딱딱 나오잖아요. X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정답인데 오해는 금물. 4번에 대한 오해 금물. 자, 일정하게 유지라는 말이요. 보세요. 시간, 농도 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도가 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일정하게 유지라는 표현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의 해석은 뭐냐? 여러분 얘들이 다 반응물인 건 알죠? 그리고 얘들 생성물이고 이해 가요? 그럼 반응물이 한 종류 있고 생성물이 한 종류 있다는 건 알죠? 그리고 얘들의 이 줄어드는 길이를 보면 개수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다는 거고,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행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자, 가끔 이걸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평행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거 색깔 무슨 색깔이었어요? 젓갈색. 얘는요? 이렇게 바꿔서 무적인데 재밌는데. 자, 이게 젓갈색이고 무색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세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자, 평형 도달 온도 선생님이 약 50도씨 할게요. 50도씨. 그리고 여기 색깔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색이 이렇게 그립니다.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얘를 70도씨로 높이면 아이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70도씨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더 진해진 거죠. 자, 근데 25도씨로 떨어뜨렸더니 얘가 이렇게 액체도 아닌데 내가 왜 선을 그렸지? 그지? 액체도 아닌데 그냥 덤 하면 되죠. 액체도 아닌데 옅어진 거죠.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여기는 NO2가 많아요? N2O4가 많아요? 그렇지. N2O4가 많겠죠. 여기는요. NO2가 많겠죠. 비교. 얘보다예요. 얘보다 어떻다. 얘보다 어떻다죠. 알았어? 근데 이걸 그냥 외워버리면 나중에 시험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얘 머릿속이. 자, 요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게 막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왜 동쪽 평형이 일어나지? 라는 상상. 왜 나는 나이가 먹지? 왜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막 고민 암만 해봐요. 아니죠. 300일이 딱딱 느껴지는 게 자연의 섭니다.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밥을 먹으려고, 뭐 결혼하려고, 뭐 결혼하고 나면 죽어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뭐 자연의 섭니다. 그래서 세상 편한 분들이 어떤 분이죠? 도 닦는 분들이에요. 스님들, 공수래, 공수고, 뭐, 그런 굉장히 나보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결론 니네도 내려도 되잖아. 다만 받아들이는 게 다를 뿐이지. 그럼 무슨 얘기냐? 삥삥 돌아도 제대로 온다는 거야, 항상. 고민 정말 머리 부셔지게 해봐라. 결국 개운하잖아? 그럼 가만히 자기가 글 쓴 걸 보면 맨 처음 고민 그대로 와. 근데 개운해. 그 무슨 뜻이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실패해도 나는 후회 안 하고 성공해도 후회 안 한다는 얘기야. 자기 마음가짐. 그걸 주변에 누구 친한 사람이나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고민 시간이 좀 줄어.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거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쪽 평형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동쪽 평형은요 무질소도의 증가 방향과
모든 것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알았어요? 그게 연력학 이 법칙이거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액체를 어떤 물에 액체를 딱 떨어뜨리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퍼져요? 그렇죠.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커지는 쪽으로. 니네가 오늘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방은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방이 깨끗해지면 웃긴 거죠. 엄마가 아침에 니네가 다 학교 가서 청소를 다 해놔요. 그럼 방에 오면 나가면 개판 5분이 되죠. 그럼 또 엄마는 또 정리하고요. 이해 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체육 시간에 애들한테 자 집합.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지만 모아놓고 이제 책상에 뭐라고 해서 연설을 한 5분 합니다. 그리고 뭐 공 하나 툭 던지거나 뭐 하나 던져놓으면 와 나가 놀잖아요. 걔들이 다시 모일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모이면 모이겠죠. 뭔가 에너지를 써야 모여요. 알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 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화학 반응에서 무질서도 증가 방향 뭘 갖고 찾느냐? 개수를 갖고 찾는 거예요. 여기 몇 개예요? 여긴요. 얘가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쪽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고체가 무질서예요? 액체가 무질서예요? 액체가 무질서예요? 기체가 무질서예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가고 액체가 기체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발산해야 돼? 알경스? 그런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체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 주체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물질은 이제 너라고 생각해봐. 네가 고체일 때하고 너와 또 다른 너가 붙어있을 때하고 좀 자유로울 때하고 더 자유로울 때하고 돈이 어떨 때? 많을 때 적을 때? 자유롭지? 많을 때 자유롭지. 너 돈 없어봐 집에 처박혀있지로. 고체. 돈 좀 몇 푼 생기면 주변을 돌겠죠. 액체. 돈이 엄청나 많아. 비행기 타고 나가겠죠. 기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흡열방이 흡열. 알았습니까? 흡열. 근데 얘를 막아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화학에서 배운 거. 보전자껍질에 이런 데서 배운 거. 공유결합에서도 배웠고 이온결합에서 여러분들 배웠어. 그래프 보면 뚝 떨어졌다 올라가죠.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거. 그때가 안정하다고 하죠. 바로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해요. 그 에너지적 안정도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화학적으로 안정해요? 고체가 안정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적 안정도는 기체, 액체, 고체 방향인데 무질서도는 고체, 액체, 기체 방향 둘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무질서도 증가 방향 흡열이에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발열이에요. 화학 반응식만 봐도 특이한 거 빼고는 다 맞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색깔이 진해진다 그럼 역반응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온도를 높인 거죠. 알았습니까? 근데 얘는 정반응이 진행된 거 아니야? 온도를 낮춘 거죠. 이해를 하는 거와 암기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좀 깜냥이 되는 수준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온도를 덜 올리면 조금밖에 안 올리면 정반응이 조금 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반응이 있잖아요. 역반응이 좀 덜 일어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온도를 상당히 높인 거죠. 온도를 조금 낮춘 거고 그럼에 따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100억만 분의 1 이럴 확률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속도가 같아지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화학 평형 쪽에서 시험에 나오면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데 내신이 걱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상품을 받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알려줄 거니까 지금 보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본 건데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한 번은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계속 화학 평형이네요. 여기 계수 A, B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반응물이 A예요. 그럼 얘가 A잖아요. 얘가 얼만큼 줄었나 봅니다. 0.8에서 얼마로 줄었어? 0.2로 줄었으니까 0.6 줄었죠. 그럼 얘가 0.6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얼만큼 늘었어? 0.4만큼 늘었죠. 0.4배 늘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3대 2 이렇게.
알았어요? 저기 줄고 는만큼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또 하나, 가와 나 구간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당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평행에 도달했다면 이게 정반응 속도고 이게 역반응 속도라면 어쨌든 정반응은 어느 구간이든 빨라요. 역반응보다. 알았습니까? 보세요. 어디든 빨라요. 그건 역시 상평형과 용유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역반응의 속도를 최고 올라오는 거지, 정반응은 일정하거나 상평형 좀 줄어들거나 이러는 거지, 항상 정반응이 빠릅니다. 아셨어요? 그 최소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죠. 마지막엔.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하면 가는 누가 빠르고 정반응이 빠르고요. 나는 같다가 정답이에요. 나는 같다. 이해 가셨죠? 평형 이후를 많이 물어요. 알았습니까? 평형 이후를. 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우자 이렇게 해요. 나는 어떻게 표현한다? 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2번 3대 2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평형 이후에? 생성물이 많지?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라고 이게. 근데 개수가 지금 반응물이 크잖아. 그 온도를 낮췄겠지. 뭐 이런 거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왜? 무질수도 감소했으니까. 다음, 무엇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가역반응이요. 역반응이 가능합니다. 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역. 무엇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이거 비가역이 되겠죠. 비가역.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 교수님 왜 거의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립계 안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그 안에서 실험을 하면 일어나요. 역반응이.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닫힌 게 실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역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정말 고립된 계 안에서 실험하면요, 우리가 배웠던 중화, 기체, 앙금, 연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걸 찾으려면 경이 말대로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알았죠? 다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ING, 생성물과 반응물이 공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화살표 찾아. 화살표. 알았니? 여기 보니까 처음에 가를 봐봐. 가를 보면 위로 향한 화살표는 잘 봐. 무질소도 증가 방향인 거야, 이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무질소도 증가 반응이잖아. 그럼 역반응은 뭐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이렇게 보면 좀 편해.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열린 게, 얘가 지금 미안해. 닫힌 게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무질소도 증가 방향 화살표가 3개야. 근데 여기 응축되는 화살표는 2개. 여기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났네. 그림 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물의 증발 속도, 수증기 응축 속도를 비교하면 알겠냐? 가나는 무조건 어떻다? 가와 나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무조건 빨라요. 근데 다는 어떠니? 같다는 거죠. 이때는 같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죠. 이해 갔죠? 그러면서 물의 양은 계속 줄고요, 수증기 입자수는 계속 느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질문할게요. 다에서 수증기 입자수하고 물 입자수 누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좀 더 작으면 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얘가 좀 더 크면, 근데 물하고 수증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건 계산할 수 있다. 가나 다 중에 H2O 몰수는 어디가 제일 많아? 가나 다 중에 H2O 몰수는 같다가 정답이야, 얘들아. 이건 알겠지? 그지? 왜? 이거 닫힌 게니까. 물질은 못 나간단 말이야. 상태만 변했지. 이해 갔어? 그런 거 훅 나왔을 때도 하면서 풀어야지. 이 선생이 안 알려줬잖아.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알려줬어, 분명히.
됐죠? 다음 또 질문입니다. 여기 가봅시다. 안 풀게요. 자, 이거 쉬울 것 같죠? 이런 데서 하나 나가요. 응? 그 성모욕의 정량 있어요. 이런 데서 나갑니다. 가역 반응과 비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세요. 염산과 마그네슘, 산과 금속, 수소기체 발생하죠? 이거 비가역입니다. 1번 비가역이에요. 아셨어요? 산과 금속, 얼음과 물의 상태, 가역 맞죠? 그죠? 얼음과 물은 가역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가역 반응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밑에 하나 더 표시해 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다음 메테인의 연소 반응, 역 반응은 잘 안 일어납니다. 연소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 여러분 여기 봐봐. 이런 말 나오잖아? 얘 좀 알아줘. 얘 무슨 이온인지 알지? 앞자만 따보자. 그지? 칼지람. 알겠냐? 칼지람. 얘들이 뭐냐면 100% 구경꾼 이온이야. 반응에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칼지람, 이 양용이잖아. 그럼 이쪽에 음이온 누구야? 음이온 73. 그럼 염화은 앙금이야. 다 외우지 말고 쟤들만 싹싹 지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염화은 앙금이네? 오호. 박하사탕은 아까 다 했고, 그지? 그러니까 저것만 알면 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니들 시간을 축내는 문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신도 항상.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된다. 니들은 푸는데 의의를 두는 거야. 벌써 한 문제 풀었네. 이지라라고 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풀고 시간을 쫙 쏟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았지? 이렇게 풉니다. 뭐라고? 칼지람. 9배 까고 싶네. 다음. 되게 비싸요. 스테이크. 개 비싸대. 레오를 해달라 했더니 피덩어리가 나왔어요. 우물우물. 아이고, 젤리 먹는 줄 알았네. 심해요. 자,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왜 수완 문제까지 끌고 들어온지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직전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제가 올해 수완까지도 제가 고3들 수완을 풀어주면서 저는 변형을 시키거든요. 수완 문제를. 변형된 문제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커다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쪽은요, 오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선생님의 준 문제만 2번, 3번만 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말을 믿고. 알겠지?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효과 제일이다. 단기 전략에서는. 알았지? 문제 좀 아무리 사봐라. 내 속에 있는 문제 다 하지. 다 끌어들인 거니까 기출문제도 다 있고, 사실 이쪽 범위가 요번에 9월 모의고사 니네 본 건 안 들어가. 알지?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권 다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정반응은 잘 일어나지만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비가역이래. 맞잖아 이거. 수소기체 발생 기역. 수아. 물이 수증기로 가역이죠. 메테인 연소 비가역이죠. 기역, 디귿. 포도 먹어서 그랬나 너. 주의가 살라. 자, 다음. 동적 평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화용액은요, 용의 평형 상태에 있는 용액이다. 정답입니다. 앙금이 있든 없든. 알았어요? 있든 없든.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그래요. 이게 같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끔 함정으로 나오거든.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똑같은 상태이다. 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아요. 똑같이 있는 것도 일정한 건데, 왜 그게 틀려요? 반드시 이러면 틀리겠죠. 항상, 그들도 알아요. 출제자들이. 거저로 주는 거야, 그건. 반드시 항상. 나는 항상 잘생긴 사람이다. 내가 보기엔. 너네 남자들의 심리를 모르는구나. 남자애들은 TV를, 거울을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남자애들은 가만히 본다. 5분 동안. 그리고선 고개를 이렇게 들어. 이 정도면 뭐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면 한숨스럽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않은 행동을 남자들은 해요. 왜? 이게 짧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루기가 쉬워요. 뭐 일부러 속아주는 애들도 있는데요.
남자애들 다 다루기 쉬워요. 그래서 평강공주랑 위인이 나온 겁니다. 역반응은 일어나지 저는 아닙니다. 똑바로 사세요. 알았어. 나는 아니야. 만만하게 포도도 저기 깜짝 놀래기 지지가 왜 이거 하나 날라갔는데 막 내가 깜짝 놀랐네. 이거 맞고 죽는 줄 알고 이게 뭐라고 이게 왜 화를 내죠? 자, 역반응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답을 여기다 적어놓고 C파 아니야 셀파야 저 문제 알았지? 다음 상평형과 용해평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해평형이 일어나는 반응 가역반응 맞죠? 불포화 용액에서는 용의 속도 속출도보다 빠르죠. 이거 2번 틀렸어요. 불포화는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자. 역반응은 정반응보다 빠를 수 없다. 명심하세요. 역반응에 해당되는 속도가 뭐였어요 우리? 응축 속도, 석출 속도. 얘들은 절대 증발 속도나 용의 속도를 넘을 수 없어요. 이해 갔죠?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나무에 불을 붙였더니 모두 탔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따뜻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1번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비가역이죠. 다음, 그릇에 담긴 물이 모두 증발했다. 여러분, 2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증발만 일어나면 애들이 다 동쪽인 줄 알아요. 뚜껑을 막고 실험을 하고 뚜껑을 열고 실험을 하면 알았니? 동쪽 평형은 누가 도달한다? 뚜껑이 있는 애가. 질문. 어디가 증발 속도 빠르겠냐? 그래서 니들이 내가 뚜껑 열린다니까 니네 그런 대답 때문에. 똑같이 놈들아 온도가 똑같은데 그거 봐.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러고 싶어? 이거 뭐 하나 또 바꿔놓으면 맨날 틀려요 아주. 조심해라 알았니? 뚜껑 열리는 얘기 하지 마 알았지? 뚜껑이 열리든 닫히든 너희들 온도만 보는 거야 온도만. 알겠지?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못 따라오는 거야. 응축 속도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오래 둔 간장 종지 바닥에 쏘은 결정. 뭐라고? 불쌍하다.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시계에 넣은 전전지가 모두 방전됐다. 니들 아냐 지금? 수업 시간이 조금 하니까 나가니까 방전돼 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2차 전지는 또 아니다. 2차 전지는 가역이다. 알겠어? 충전이 가능하니까. 알겠니? 근데 그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가능해. 근데 어차피 그게 닫힌 게 특징이잖아. 외부에서 에너지 받는 거. 물에 소금을 넣고 더 이상 녹지 않고 이게 정답이겠지? 그치? 그럼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이라고? 5번 용액은? 이쁜 용액이니? 그래, 포 이렇게만 던져주면 되죠. 자, 용기에 물을 넣고 자 밀폐한 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밀폐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1번 옳거니 됐어요? 1번 옳거니 2번 생유 그죠? 입자수 일정하잖아요. 물의 증발 수증기 응축 땡큐. 그 다음에 증발 응축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스미마생. 이거 4번이 틀렸죠.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거야. 12번 이응 티읕 뭐겠냐? 일탈 그치? 책임 아우트.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열린 거 닫힌 거 어디가 빠르다고? 증발 속도? 그래 여기 화살표 봐봐 똑같이 있잖아. 근데 얘가 못 쫓아온다니까. 가의 응축 속도가 오픈이 돼서. 기억 가에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당연한 거 아니요? 바닥을 친다. 나는 동쪽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여러분 나를 보면 이거 동쪽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문구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럼 동쪽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건. 알았냐? 그 얘기 있나 봐봐.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출처에 있잖아. 그거 동쪽 평형입니다. 얘는. 어이씨 화살표 길이 막 3cm 자로 와서 재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전화 온 데잖아. 오트 그 선생님도 올리드 2014년, 13년부터 16년까지 내가 그걸 썼거든, 올리드를. 중학교 교재하고, 고등학교 통과하고, 화학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전화 맨날 오는 게 기분. 그 10cm 재갖고 안 맞아요. 왜? 그건 문화상품권 보내주거든요. 제일 많이 온대요. 그건 사실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요. 예, 거기 Q&A 거기 다 참고하세요. 재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어. 충분한 시간이 흘렀대잖아. 이해 갔지?
그 다음에 봐라. 나에서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정확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몇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비가요. 그럼 뭐가 생겨? 물이 생기지? 중화야, 중화. 그럼 얘들이 가역이네. 나다는 다 상평형이야, 상평형. 특히 다 봐라. 이거 승화지, 승화. 아이오딘이 승화성 물질이니까 분자 결정이잖아, 분자 결정. 자, 가역은 두 가지 맞고요. 정과 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 가역이 그렇겠죠, 가역이.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은 가가 되겠죠. 이런 문제 틀리면 눈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풀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사람이 아닌 개가 풀었을까요? 분명히. 그지? 그죠? 가역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히 외워져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알았지? 기포 발생한다. 기체 발생은 비가역이었죠? 봐봐. 물이 생긴다. 비가역이었죠? 태웠대요. 비가역이. 석회암비다. 석순. 이거 가역 반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거 많이 가르쳐 줄 텐데. 석회동굴 뚫리는 거. 지하수, 석회동굴 뚫리고 종유석, 석순 생기고 이러는 거. 안 가르쳐 줘요? 지구과학에서 안 배웠냐? 배웠다고 하지. 종유석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다. 고드름이 종유석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 석순이 올라오는 거. 만나면 석주야, 그게. 기둥. 알았지? 앙금, 뭐 지울래? 질산 납중에. 나 칼질, 질산 지우면 이게 음이온이지. 왼쪽에 있는 거 지우면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그지? 칼륨 이거 지우면. 낙칼. 그럼 나머지가 앙금이야. 알았지? 나 칼질함. 칼질하고 싶다.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 에이, 부끄럽다. 밑에가 비가역이요. 메테인 가스 연소 반응. 메테인 가스, 무슨 가스야, 이거? LNG, 천연가스. 니네 뿌슝에 많이 있는 거. 확산의 증거, 뿌슝. 알았죠? 16번. 여학생들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로망에 사라진 지 오래라. 자, 이게, 니네도 나한테 로망 사라졌지. 나도 니네한테 로망이 사라졌어. 처음에 학교에 교표를 잡을 때 여학생 교실에 들어갔는데, 앞이 또래갖고, 그때 첫 교시에 3명만 기억나요. 앞자리에 있는 3명만. 안 보여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얼마나 로망이 있어요. 여고생들에 대한. 3주니까 깨지더라. 지금은 놀려먹는 재미로 살아요.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툭툭 치고 괴롭히고 니킥 놓고. 미치겠습니다. 대우받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이거 가역이죠. 그죠? 우리 분명히 봤고요. 자, 기억 맞았고, 넘어가, 이게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거든. 그냥. 요 탄산가심이 석회암이라고 보면 돼. 석회암. 일반적으로 지학 애들이 지질 구조를 잘 안 배우잖아. 지학 안 배우지는 애들. 배우는 사람 들어봤지. 아이고, 이렇게 생긴 게 석회암인지 모르던데, 애들. 이거 석회암인지 모르던데, 이거. 모르지? 이게 지층 구조에서 석회암이야, 이게. 석회암층. 그래, 벽돌 모양이란다. 근데 여기에 지하수가 흘러,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면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종유석이야. 이게 석순이고 이게 석주다. 이게 정반응이야. 알겠냐?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뚫리는 거. 여기 지금 가가 석회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하수가 무슨 수? 얘들아, 이거 무슨 수? 초정리 광천수. 선생님 고향이 광천이야. 탄산수 속에 탄산수. CO2가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옛날 고지구에는 CO2가 92%였어. 그게 이제 해양이나 녹은 게 그게 이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지하수가 되거든. 저게 뚫은 거야. 그러니까 산과 탄산가스 만나 뚫어버린 거라고. 그럼 역반응이 뭐냐? 이게 석순, 종유석, 일종의 앙금이잖아, 앙금. 탄산가스염. 알자이가 박하사탕. 기억나냐? 가탕. 알았어? 저게 생김으로 인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난 거라고 보면 돼. 알았지? 종유석, 석순. 기억, 반응 가에 대하여 반응 나는 역반응이 맞는 거죠.
반은 가와 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비가역이니까요. 아, 가역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봐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에너지 출입은 가능해요. 물질의 이동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면서 동시에 석순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갔죠? 자, 5분 쉬었다가 또 땡겨 보자고.